자, 해보자. 2차 방정식이라 하면 이제 기본 세팅으로 갑시다. 이렇게 두근 알파 베타 이 기본 세팅에서 출발을 하도록 합시다. 됐냐? 됐지? 요 기본 세팅으로 출발하도록 할게. 자, 그리고 이제 그런 걸 안 합니다. 그냥 인수분해가 되는 경우는 그냥 인수분해해서 풀면 되지?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다 정리해 봅시다. 일단 항상 근이라는 뜻이 뭐야? x 값을 말하는 거야. x 값이 x 또는 알파 또는 베타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언제나 여기에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랬지. 따라서 집어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2차식을 뽑아내서 알파 베타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2차식을 뽑아내서 문제를 풀 때 활용할 수 있어. 이것도 언제든지 생각을 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2차식을 뽑아내게 되면 이거 이제 우리 그냥 어쩌다 보니 페이지를 언급하게 됐는데 이쪽 기술로 연결하는 경우에 이거 많이 쓰지. 차수나 축이 아니면 나눠버리는 거 있지, 그지? 그거 할 때 이렇게 집어넣어서 2차식 뽑아서 풀 때도 많이 있지. 어쨌든 그는 집어넣을 수 있다 잊지 마시고. 그다음 그렇지. 근의 공식이랑 판별식 이런 거야 뭐. 짝수근의 공식도 다 잘 쓰지. 짝수근의 공식까지 굳이 안 쓸게. 그리고 근의 공식에서 아니 저기 판별식이 어디에 있는 앤지 알고 있는 거 맞아 니네? 이 부분을 판별식이라 부르지. 근데 왜 자꾸 판별식이 뭐 실근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0보다 큰 애, 허근이면 뭐 0보다 작네 이런 걸 왜 자꾸 헷갈리는 거야? 그거 외워서 그런 거야. 그냥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근 그렇게 외워버리니까 할 때마다 헷갈리지. 어? 판별식이 요 노란색으로 써놓은 게 판별식 아니야? 아 외울 게 있고 이해하고 당연하게 지나가야 될 게 있는데 그냥 냅다 외워대니까 나중 봐서도 판별식 방향 틀려가지고 문제 틀리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거는. 판별식이 저기 있는 저 근의 공식에 루트 안에 있는 애잖아. 그럼 당연히 저기가 만약에 0보다 크면 저기가 양수가 되면 여기가 양수가 되면 예를 들어 뿔마 루트 3 뭐 이런 게 생기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당연히 플러스 한 번 마이너스 한 번 붙으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 맞지? 0이면 중근 0이면 여기 뿔마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냥 괜히 한 개 맞아? 0보다 작으면 루트 안이 0보다 작으면 이제 허수단위 i가 나오지 맞아? 그러면서 허근으로 빠지는 거 아니야 맞냐? 그리고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지만 그래서 복소수 할 때도 계속 말했던 게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만약에 허근인 경우는 그 두근은 반드시 항문과 켤레 복소수로 커플로 이렇게 두 개 나온다 그랬지. 왜 그러겠어? 이 노란색 안에가 음수면 즉 판별식이 0보다 작아서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뭐 하나 이렇게 딱 쓰여지면 요 루트 마이너스 3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허수 부분에 부호만 다른 두근 나오는 거 아니야? 그게 이제 서로 소수 관계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래 외울 게 아니라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됐냐? 그래서 굳이 뭐 정리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근 쓰지도 않을 거야. 그건 당연하게 되는 거야. 그냥 대신에 이제 좀 조심할 개념이 하나 있다면 이 중근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라. 중근의 또 다른 뜻은 서로 같은 두 근이란 뜻으로. 됐냐? 예를 들어 어떤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해서 이렇게 나왔다 치자. 그럼 이제 이거의 원래 뜻은 2차 방정식 제가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얘가 0 또는 얘가 0이니까 x값이 3 또는 3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근데 똑같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답 x는 3 그래서 실근 1개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중근도 근이 2개다. 근데 서로 같은 거. 됐냐? 그 증거로 만약에 요 2차 방정식에 이제 3번이랑 연계되지. 근과 개수와의 관계. 이거 두 근의 합? 그럼 몇이야? 저 중근을 가지고 두 근의 합을 구하시오 그랬어. 그럼 몇이야? 3이 아니라 6이야. 됐지?
똑같은 근 두 개니까 3 더하기 3 해서 6 이렇게 되는 거야. 그 증거로 이거 전개해 보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잖아. 이거 안 썼지만 다 알잖아. 이거 근거하기 서해관계로 두 근의 합구하면 마이너스 이거분의 이거니까 6이잖아.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런 것도 문제에서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써 있으면 이러면 이제 판별식이 저기 노란색 저기가 0보다 크구나 하는 게 맞는데 만약 그냥 두 근이라고만 써 있으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의무도 붙여야 돼. 그냥 됐지? 중근도 두 근이기 때문에 서로 같은 그냥 그래서 문제 풀 때 서로 다른 부실근이라고 적혀있는지 그냥 두 근이 이렇게 적혀있는지에 따라 판별식의 부등호도 약간 차이가 생긴다라고 그랬고 그런 판별식 됐지? 됐냐? 그 다음 세 번째로 다들 잘 아는 근과 배수와의 관계 두 근의 합 공식으로 마이너스 a분의 b 그 다음 두 근의 요거는 이제 주로 힌트 쓸 때 많이 쓰지 힌트 뽑아낼 때 그래서 거의 나중에는 거의 뭐 매너급으로 일단 찾아놓고 시작하고 그런 애야 그지? 힌트 쓸 때 많이 쓰는 게 얘네 둘이고 그 다음 네 번째 혈내근이라는 개념이 있었어. 혈내근이 뭐 하는 거였지? 혈내근이 이제 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저기 개수에 A, B, C에 유리수라는 조건, 즉 루트가 없다라는 조건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한 근이 이런 모양으로 주어지면 자연스럽게 그럼 다른 한 근은 이거겠구나 라고 쓰는 요 혈내근 개념이 있었지. 그러니까 조건이 유리수 이 조건이 필요하지. 실은 혈내근 개념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근의 공식 보면 당연히 성립하는 걸 알 수가 있어. 대신에 확정적으로 P나 Q에서는 루트가 나오지 않아야 하고 즉 유리수여야 하고 요 루트 M이 정확하게 요 루트이라는 보장만 깔려 있으면 이게 근이면 당연히 저 근의 공식을 보면 나머지 한 근은 마이너스겠지. 대신 딴 데서는 루트가 안 나와야 돼. 요 P와 Q는 결국 저기 A, B, C로 구성이 될 거 아니야. 그치? 따라서 유리수 조건이 필요하고 그 다음 이게 이제 허근 쪽에도 같이 A, B, C가 만약에 실수야. 그럼 이러면서 한 근을 이렇게 허근 형태로 이렇게 주어져 있어. 즉 실수라는 조건이 있는 상태로 한 근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이때도 켤레근으로 나머지 한 근은 이 자식의 켤레복소수인 이거겠구나 이렇게 갈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얘랑 연계를 많이 썼지. 얘랑 연계를 제일 많이 했지. x제곱 뭐 얘를 잠깐만 들어보면 이거는 0인데 한 근이 3 마이너스 루트 2래. 그리고 A, B에 유리수 조건이 걸려있어. 유리수란 뜻이야. 그러면 이제 그럼 남은 한 근은 이거 딱 써놓고 맞아? 근과 배수와의 관계 두 근의 합이 저 공식에 의하여 되니까 이러면서 A는 몇, B는 몇 찾는 거 맞냐? 됐지? 됐지? 이게 이제 켤레근 얘기. 그 다음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합시다. 이 다섯 번째는 그냥 예시를 들게요. 구체적으로 딱 문자로 표현하면 오히려 더 헷갈릴 거고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었거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 이런 식으로 뭔가 2차 방정식처럼 문제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갑자기 구하라는 건 이런 거야. 갑자기 막 이런 거 구하거나 막 그래야 돼. 이때 해야 되는 행동이 하나 있었지. 뭐야? 즉 여기 있는 식을 양변에 x분의 1을 한 번씩 싹 곱해줘야 되지. 이거는 2차 방정식 문제인 척 하고 있는 1단원 쪽 문제입니다. 그렇지? 이래놓고 4를 마이너스 4를 넘겨가지고 곱셈 공식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지. 이거 가지고 곱셈 공식 풀어야 되는 문제. 그냥 됐지? 됐지? 그 다음 여섯 번째로 실근의 부호 개념이 있었고 그 다음 일곱 번째로 근의 위치라는 개념이 있었어. 근의 위치 또는 뭐 분리 나는 깃발 꽂기라고 불렀었고 그리고 실근의 부호 그러면 원래 판별식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셈, 부호조사 하는 건데 방학 때 우리가 뭐 했냐면 내는 이거를 여기에 포함시켜서 같이 기술을 썼다. 뭐 하는 거였는지 보여줄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적혀 있는 거거든.
막 x제곱 플러스 ax 어떤 2차 방정식 하나 이렇게 딱 주어져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두 근을 뭐 어디보다 커요 이렇게 위치를 지정하는 그런 개념이 이쪽 7번네요. 맞아? 그치? 그래서 이거 풀 때 내가 어떻게 해줬냐 하면은 자 일단 그림을 그려라 하고 그랬어. 잠시 여기 좌변에 있는 것을 이차함수로 fx라고 놔주고 요 0은 y는 붙여주면 x축으로 해석이 되지. 따라서 그림을 먼저 그렸어야 되지. 그럼 두 근은 이렇게 잡힐 거. 3이 어디 있을까 하고 깃발 꼽는 걸로 내가 알려줬단 말이야. 3이 어디 있어야 돼? 두 근이 모두 3보다 크려면 3이 여기에 있어야 되지. 이래야 두 근이 모두 3보다 큰 그림이야. 맞아? 그래서 딱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세 가지 하라 그랬는데 기억나냐? 판경축이라고 내가 이렇게 이 경계값은 이거는 이제 공식 명칭은 아니고 그냥 내가 부르는 이름이고 축은 말 그대로 이차함수의 축 말하는 거야. 이 세 가지로 힌트를 3개 뽑아서 쓰는 거라 그랬죠. 판별식 그림 보면서 0보다 크네 지금 같은 경우. 그런데 여기 두 근이라고 써있지.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봐야 돼. 서로 다른 두 근이 아니라 두 근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이거는 등으로 붙여야 되고. 됐냐? 경계값의 부호는 뭘 나타낸다고? 여기 깃발 꼽힌 지점으로 함수값이 여기 위에 있지. 3을 집어넣었을 때 함수값이 양수구나. 이걸 부호라고 그랬지 내가. 저기 fx에 3 집어넣으면 0보다 크구나. 이것도 이제 문제에 따라 막 등호 붙을 때 안 붙을 때 세밀하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축은 말 그대로 축이 3보다 커야 되네. 얘 축 뭐야? 마이너스 2분의 a죠. 얘가 3보다 커야 되네. 이렇게 세 가지 하는 게 근의 위치. 그냥 그 다음 실근의 부호도 원래는 이게 두근의 합, 두근의 곱, 판별식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따지는 건데 내가 자기네들 방학 때 뭐라 그랬어? 난 너네를 잘한다. 이런 식으로 가뜩이나 할거 졸라 하는데 또 이걸 갖다가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너네는 까먹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난 이거 그냥 여기에 포함시켜 쓰자 그랬어. 즉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걸로 한 방에 해결이 된다 그랬어. 단 딱 한 가지만. 부호란 얘기는 양수냐 음수냐를 말하는 건데 수학에서 양수라는 말을 바꿔서 말하면 뭐야? 0보다 크다. 즉 여기 깃발 꽂기처럼 3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그냥 이 기술과 동일해. 맞지? 그래서 실근의 부호는 우리는 뭐 따로 또 특별히 기억해서 쓰지 않고 요 깃발 꽂기로 통일해서 쓴다라고 그랬어. 음수란 얘기는 0보다 작다라는 소리거든. 이렇게만 말을 바꾸게 되면 결국 실근 부호는 얘랑 똑같이 할 수 있고 실제로 실근에 구할 때 판별식은 원래 똑같이 하는 거고 두근의 합이 여기 축 구할 때 그 안에 들어있어요. 두근의 곱이 이쪽에 들어있어서 결국 하는 행위가 똑같아요. 따라서 부호 얘기는 이렇게 바꿔서 여기서 쓸 거예요. 결국 이걸 하나로만 다 통일할 거야. 그냥 그리고 이게 이제 실은 이 내용에 이 근의 위치에 대한 정확한 이놈의 단원상 교육과정 단원상 이놈의 위치는 얘가 어디부터 정식으로 나와 있냐면 2차 부등식이거든. 선생님 2차 부등식 내용인데 벌써 하나요? 왜냐 2차 부등식에 왜 거기가 있냐 하면 요 판별식 쪽에서 2차 부등식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맞아? 이 부등식이잖아. 맞아? 그런데 얼마든지 요거를 약간 조작해서 2차 부등식은 안 나오게 해서 땡겨서 2차 방정식에서 물어볼 수 있고 첫 번째 되냐? 그 다음 두 번째 요 경우가 있었지. 특별한 경우 특이한 경우가 하나 있었는데 기억하나? 특이한 경우가 하나 있었어. 그 특이한 경우가 뭐였냐 하면 요게 특별한 경우였어. 어떻게 특별한 경우? 내가 막 가랑이 사이에 꼽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문장대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두근이 여기랑 여기 박혀있지. 3이 어디 있어야 돼? 그 사이에 있어야 돼. 이런 그림이야. 맞냐? 즉 두근 사이에 깃발이 꼽히게 되면 내가 설명해준 그때 당시에 설명해준 어떠한 이유에 의해 얘만 하면 끝이었어. 이거 하나만 하면 됐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가 약간 바뀌어야 되겠네. 그림을 봐.
3 곱혔을 때 함수값이 밑에 있는 게 확인되지. 즉 F3은 0보다 작다. 이거 하나만 하면 되는 문제였어. 물론 문제에서 또 의도적으로 추가 힌트 뭐 절대값이 한쪽이 뭐 더 커요 작아요 그런 말이 추가로 나와 있을 때는 이제 요거 잠깐 보는데 결국 이거 하나였어. 그냥 추가 힌트가 나왔을 땐 당연히 그거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고 별말 없이 딱 요만만 있을 때는 이거 하나만 하면 됐고 이거 하나만큼은 2차 방정식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쪽에서 땡겨서 쓸 수가 있고 요 실근의 부호는 실제로 2차 방정식에도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애당초 요거 세 개로 어차피 기말 때도 해야 되는데 이거 하면서 지금 이 방법으로 잘 연습을 해두자라고 했지. 그냥 부호는 말만 바꿔서. 이게 지금 고등학교 와서 2차 방정식 단 하나 가지고 할 수 있는 기본 기술들 그 외에 문제마다 있는 특별한 유형들은 뭐 당연히 그때 또 봐야 돼. 됐지? 됐지? 시험 때 이 모든 걸 잘 머릿속에 기억한 상태로 문제를 딱 보고 이 문제는 이거 써야 되나? 아닌가? 이거 써서 이거 써야 되나?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답을 수 있어야 될 것이야. 됐냐? 됐지? 맞아. 그런데 이런 거는 내가 굳이 안 할 거야. 이 님들이 하세요. 다음 2차 방정식을 풀이하시오. 1번. 아, 이거 안 한다고 했는데 왜? 당연히 전계산 쪽으로 넘겨서 정리 잘 해야 되겠지? 그치? 정리는 내가 빠르게 할게요. 마이너스 7x에 마이너스 2x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2x 마이너스 5x에 플러스 5 이렇게 나오겠네? 나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그러면 분해 공식 쓰시면 되고. 그 다음 이렇게 생긴 거는 이대로 인수분해를 시도해도 안 되진 않아. 보이면 좋아. 조립, 인수분해 하는 거야. 되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도 되긴 해. 되긴 하는데 이왕이면 정리를 하고 하는 게 더 좀, 그러니까 이게 안 되진 않아. 이렇게 해도 돼. 인수분해가 딱 보이잖아. 맞냐? 보이면, 그지? 근데 어차피 이쪽에서는 이제 해가 1이 나올 거고 여기 해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어차피 유리화도 다시 한번 해줘야 돼. 되냐? 그래서 하려면 이렇게 하려면 끝까지 그렇게 잘 하시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앞에 뭔가 지저분한 거 붙어 있을 때 정리하는 방법도 알고 있어야지. 정리하는 방법이 바로 뭐였냐면 마치 저기 자네들 유리화 하듯이 양변에 루트 2 플러스 1을 싹 곱해주는 게 정리하는 방법이지. 맞아? 따라서 양변에 루트 2 플러스 1을 싹 곱해주게 되면 이쪽 계산은 그냥 1x제곱 이렇게 되겠네. 여기는 이 루트 2 플러스 1을 동일하게 제곱하면 되겠지, 그치? 루트 2 플러스 1을 제곱하시면 계산하면 3 플러스 2 루트 2겠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뒤에는 2의 루트 2 플러스 1은 0. 어차피 이렇게 한 뒤에 다시 인수분해 시도해야 돼. 뭘로 될까? 2랑 루트 2 플러스 1 이런 걸로 맞춰봐야 될까? 아니면은 1과 자리 자신 이걸로 해야 될까? 이러면서 원래 인수분해가 이렇게 맞추는 거잖아, 그지? 잘 맞춰보시면 이거 같은데 이제 부호가 달라서 이렇게 해야 돼. 이러면 딱 맞지? 됐냐? 이러면 이제 X값을 아까보다는 좀 더 편하게 바로 찾을 수가 있지. 그냥 됐지? 이런 계산들은 잘 신경 써서 틀리지 않도록 하시고요. 한 글이 주어졌다? 아까 전에 내가 2차 방정식 칠판 꽉 채웠을 때 맨 위에 처음에 썼던 그 내용에 해당이 되겠네. 방정식에 근은 언제든지 넣을 수 있다라는 거. 심지어 지금은 숫자잖아. 넣으면 되네. x에 넣을 때 대신에 어느 문자에 뭘 넣는지 헷갈리지 말고 잘 넣어라. x에 1 넣다 갑자기 m에도 같이 1 넣지 말고. 따라서 x에 1 집어넣으면 m값 나오고 자 이러면 m값이 마이너스 2겠네. 다른 한근도 구하라 그랬으니까 m에 마이너스 2 다시 이번에는 m에다 넣어야 되지, 그치? 집어넣어서 나머지 한근 구하시고 하시면 되겠네. 됐나? 그럼 이렇게 최고창 계수에 미지수 박혀 있을 때 조심하라 그랬어. 이런 문장 잘 읽어야 돼. 2차 방정식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가 0이 아니다 라고 문제에서 확정을 해준 거야. 맞지? 근데 이게 뒤에 실제로 이런 문제 많지. 이렇게 써있는 경우 그냥 방정식 저렇게 써있으면 2차라고 못을 안 박았기 때문에 이가 아닌 경우랑
k가 2여서 여기가 사라지는 경우랑 두 가지를 다 해야 된다. 그렇지? 지금은 2차 방정식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아니다 라고 확정하고 그냥 문제 풀면 되고. 따라서 자 문제 풀면 한근이 1이래. 이것도 한근이 1이 주어졌네. 따라서 집어넣읍시다.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이제 이런 식이 하나 나오겠네. 얘를 풀어주면 k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6은 0. 인수분해하면 플러스 3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k 값이 마이너스 3에 야 나왔잖아. 이거 봐. 이거 저거 안 찾으면 틀려. 이거 안 돼. 됐냐? 얘만 되네. 됐냐? 따라서 k는 마이너스 3 다시 집어넣어서 다른 한근까지 다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271번. 아까 5번에 했던 건가? 한근을 알파라 그랬는데 구하라는 게 이렇게 역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x에다 알파를 1단계, x에다 알파를 넣어야 되겠네. 2단계 상태로 양변을 알파로 나눠서 아까 전에 보여줬던 1단원 곱셈 공식 문제 맞지? 됐지? 요거 이제 한근식처럼 나와 있는 요 문장 세팅 잘 해라. 아까 누가 한등식인지 잘 쫓아가라 그랬어. 그냥 냅다 이 말만 보고 K값에 관계없이 나 이거 알아. 이거 한등식이잖아. 그러니 얘를 갑자기 이렇게 붙이고 앉아있지 마시고. 그냥 야 이거는 앞에 방정식이라고 친절하게 써있어요. 그냥 방정식인데 왜 저걸 갑자기 네가 네 맘대로 한등식으로 바꿔서 푼 거야. 그게 아니라 실수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잡아야지. 뭐가 항상 성립이야? 이것이. 그냥 K값에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건 저 그냥 색깔로 가려서 노란색이 항상 성립하는 거야. 맞지? 그냥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것은 노란색. 그럼 저 노란색을 수학적인 식으로 바꿔야 되고 얘를 식으로 쓰는 방법은 뭘까? 방정식에서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는단 말은 x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라는 말인 거지. 됐냐?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4 마이너스 2에 k 마이너스 마이너스 ak 이러면서 계속 집중해. 막 갑자기 엉뚱한 숫자에다가 숫자 넣지 말고. 됐냐? 지금 이제 이 노란 거를 식으로 표현한 것이. 그냥 따라서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거는 요놈입니다. 이해지? 됐지? 얘를 k로 정리해야지. e-a의 정리는 내가 빠르게 합니다. 더하기 앞에 4는 지워지네. 그럼 마이너스 2b 플러스 2 이렇게 남을 거고 얘가 바로 이 k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얘가 0 하는 그 개념이 되겠네. 됐냐? 다음 장. 그러면서 절대값이 또 2차 방정식에서 붙어 있으면 앞에서 알려준 절대값 기본 작업 행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방정식 풀러 갑시다. 절대값, 배운 대로 절대값을 범위에 맞게 잘 나누십시오. 절대값 안에 x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 자식이 0보다 클 때나 0일 때 또는 음수일 때로 나눠야 될 거고 이렇게 되면 절대값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냥 뺏겨질 것이고 이러면 요거 2차 방정식을 빠르게 풀어주시면 x값이 마이너스 1 또는 2가 나오고 범위까지 확인 여기에 해당하는 것만 답안지에 써야 되니까 너는 꺼져. 그 다음에 얘 됐지. 0보다 작으면 이제 이 자식이 부호가 바뀌어서 나올 거기 때문에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는 0이 되겠고 그럼 더하기 2 마이너스 1이니까 이러면 x값이 마이너스 2 또는 1이네. 얘는 되는 거네. 이건 안 되고. 됐냐? 이런 식. 자, 그럼 두 번째로 이번에는 x 안에 3x-2가 들어가 있으니까 야 바로 써도 되지. 제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3분의 2 이렇게 되겠네. 저 자식이 0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되겠네. 됐냐? 됐지? 됐지? 따라서 이렇게 되면 저 2차 방정식은 절대값이 그냥 나오게 될 거고 3x-2는 2다. 자, 2 넘어옵시다. 2 넘어오면 마이너스 4가 된다. 자, 이러면 인수분해가 플러스 4에 마이너스 1인가? 따라서 마이너스 4와 1이 두 근인데 이 범위에만 들어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4 꺼지시고 1만 정답. 됐지?
이 경우면 이제 부호가 바뀌겠네. 이렇게 나오고 는 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여기서 부호 바뀐 거야. 자, 이러면 여기 2가 지워지고 그냥 는 0 이렇게 돼버리네. 그냥 이러면 x값은 0 또는 3이네. 범위에 해당하는 건 3 안 들어가고 0만 들어가죠. 절대값이 등장하면 이렇게 차근차근 잘 뺏겨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그러다가 범위를 굳이 안 나눠도 되는 거에서는 나누지 말고요.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지 말고. 시험에서 시간은 소중하니까. 이거 절대값 범위 안 나눠도 되지. 왜? 2라고 돼 있잖아. 이렇게 생긴 거잖아. 절대값이 2다. 절대값의 뜻은 원점과 떨어진 거리. 수직선상에서 원점과 떨어진 거리가 2인 점은 두 개밖에 없지. 따라서 얘는 지금 이 원리로 절대값 범위 나누지 않고도 빠르게 그냥 얘가 2이거나 마이너스 2겠구나 그냥 바로 이렇게 둘로 쪼개서 풀어버리면 되는 문제. 그냥 서로 다른 그냥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끝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네. 보자. 마이너스 3은 0 인수분해 해주시면 x값이 마이너스 1 또는 3 나오는 거 확인. 그 다음 여기에서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이러면 x값이 1이네. 중근이지 이러면. 그냥 따라서 답은 서로 다른 근의 합. 그러니까 중근이 근이 두 개잖아. 그치? 그러니까 정확히 명시해줬네. 이번엔 서로 다른이라 그랬으니까 요 1은 한 번만 더하는 거고. 그치? 이거 3개 더하면 답은 3이네. 됐냐? 됐지? 됐지? 자, 그 다음 요 2번 같은 경우도 저거 범위 안 나눠도 되지. 왜? 얘는 지금 치환을 우리가 이용해버리면 되지 않아? 얘를 그냥 잠깐만 한 문자로 딱 치환해버리면 저 방정식은 일단 당장은 절대값을 풀 필요가 없게 되지. 이러면 일단 시간 절약 첫 번째. 따라서 t 값이 3 또는 마이너스 1이네. 그리고 t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 3이거나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인데 절대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은 안 해도 되지. 그냥 거리인데 음수 안 나와. 그럼 결국 이거 하나만 풀면 되고 그럼 얘도 범위 안 나눠도 빨리 풀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절대값이 붙어있지만 굳이 범위를 나눌 필요가 없는 상태. 그냥 자, 활용 갑시다. 활용은 내가 뭐만 잘해도 문자만 잘 잡아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 그랬으니 문자를 세팅하는 생각을 잘 해주십시다. 그리고 제발 문제 좀 잘 읽어라. 여기 땅의 넓이가 1500이라 그랬는데 이게 어디 넓이야? 십자가 도로 넓이 주는 경우도 있다고. 그치? 문제 좀 잘 읽어라. 지금은 뭐야? 도로를 제외한 이기 때문에 요 내 사각형의 넓이를 1500이라 쓴 거지. 그치? 자, 이거 너네들 문자는 여기를 잡는 게 좋겠지? 왜냐? 폭이 일정하다 그랬어. 저짝이나 여짝이나 똑같을 거야. x로 둡시다. 됐나? 그 다음 이거 넓이 계산 이렇게 하는 거 알지 않아? 이게 약간 뭐라고 해야 돼? 퍼즐 맞추기처럼 지금 여기 있는 얘네를 이렇게 딱 이렇게 블록 맞추듯이 한 곳으로 잘 몰려. 요 정도면 느낌 좀 나네. 뭐 이런 식으로 됐냐? 됐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여기가 40인 거. 우리가 여기를 x로 놓은 거기 때문에 요 파란색 여기 길이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지? 맞냐? 40-x라고 쓰면 되잖아. 마찬가지로 여기 길이도 60-x라고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따라서 식을 써보면 저 도로의 넓이는 60-x 곱하기 40-x가 150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계산해 주시면 되지. 그냥 자, 그 다음에 278번 저렇게 시간당 뭐 몇 초 몇씩 늘어나는 줄어든 애를 식으로 받아 쓰는 방법은 안 까먹고 있어? 자, 늘어나는 거 먼저 해볼까? 세로의 길이가 몇 초 3씩 늘어난다 라고 그랬거든. 따라서 세로의 길이가 처음에 33이었는데 몇 초 늘어나는 거지 요만큼.
요 늘어난 길이를 식으로 뭐라고 쓰는지 기억하고 있냐? 3초? 몇 초? 3초? 3t라고 쓰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왜? 몇 초 3 늘어나는 게 뭔 소리야? 1초 뒤엔 3, 2초 뒤엔 6, 3초 뒤엔 9, 9단처럼 늘어난다는 거 아니야? 3단처럼. 맞아? 그러니까 3t 이렇게 써놓은 거지. 세팅을. 맞냐? 됐지? 따라서 최종적으로 여기 늘어난 여기 전체 길이를 써라 그러면 33 더하기 3t라고 써줄 수가 있겠네. 됐지? 그럼 이번에 가로의 길이는 몇 초 이씩 줄어든다 그랬어. 즉 지금 처음에가 요만큼이 원래 처음이 60이었고 지금은 줄어드는 게 그림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 여기 줄어든 정도를 길이를 뭐라고 쓰면 돼? 저기도 2t만큼 줄었을 거 아니야. 몇 초 이씩이니까. 맞아? 1초 뒤엔 2, 2초 뒤엔 4. 맞아? 단 이건 줄어드는 거니까 빼기 2t라고만 써주시면 되겠네. 우린 지금 여기를 써야 되잖아. 얘는 줄어드는 길이라. 됐니? 됐지?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것이 바로 t초 후에 말로 써보면 t초 후에 가로와 세로의 길이를 쓰게 되는 거지. 됐지? 아, 거꾸로구나. 세로 먼저 했지. 하여간 t초 후에 세로의 길이고 이게 t초 후에 가로의 길이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그대로 식을 받아쓰기 해봅시다. 뭐 하래? t초가 지난 후에 넓이가 처음 넓이와 같다라고 돼 있네. 아, t초 후의 넓이는 얘네 둘을 곱한 거겠지. 33, 이거 뭐냐? 아, 이거 1번이잖아. 들어가. t초 후의 넓이가 이렇게 되겠지. 근데 이것이 처음 넓이는 아까 60, 33일 때를 말하는 거지. 60 곱하기 33이다 식 세우면 돼. 그리고 이것도 그냥 갖다 냈다 계산하지 말고 대충 봐봐. 이거 계산할 필요 없지. 적당히 좀 수를 빼내서 약분시킬 수 있지. 약분시킬 때도 수학의 원리대로 수책의 원리대로 그대로 갑시다. 여기에서 3을 하나 밖으로 빼낼 수가 있어. 그 다음 여기는 60과 2기 때문에 2를 또한 바깥에 곱셈으로 하나 빼낼 수가 있고 이러면 어느 정도 약분을 좀 할 수 있잖아. 됐냐? 양변에 3분의 1을 곱해주면 여기 33을 11로 깔 수 있고 양변에 2분의 1을 동시에 곱해주면 여기가 30. 숫자를 최대한 낮추고 계산을 들어가야 계산이 편하겠지. 되냐? 이런 계산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다음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도록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내가 칠판에 써둔 걸 잘 생각해. 근해 공식에서 그 루트 안에 있는데 거기가 플러스로 나와야 서로 다른 두 근이 되잖아. 아,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라는 힌트를 준 거야. 그치? 따라서 판별식도 저거 짝수 판별식 씁시다. 짝수 판별식 쓰는 방법은 여기 1차항 개수를 2로 반으로 나눈 수를 위에 써주세요. 9호까지. 저걸 B처럼 생각하면서 그냥 원래 판별식이 B제곱 빼기 4AC인데 짝수 버전은 숫자만 빼면 된다고 그랬잖아. B제곱 마이너스 그냥 AC 이렇게 써주시면 되지. 그냥 짝수 근해 공식과 짝수 판별식은 숫자 다 빼면 돼요. 단 B를 저렇게 교체해서 써야 되고 딱 그렇게 기억하면 되죠. 그냥 어쨌든 따라서 이걸 풀어주면 뭐야? A가 작단가? 2보다 작다네. 됐냐? 2번 다음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 그러니까 허근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근해 공식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루트 안에 있는 부분이 판별식인 걸 생각하면서 거기가 음수가 나왔으니까 허근이 나왔겠구나라고 이해를 한 상태로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나와야 절대로 안 헷갈리지. 자꾸 암기를 하니까 헷갈리는 거지. 됐냐? 그래서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다를 해야 되고 홀수냐 그냥 오리지널 써야 되겠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 풀어주시면 되겠네. 중근을 가져라. 판별식이 0이어라. 요거는 3번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12k가 0이구나. 됐지? 이런 거 조심하시라고. 실근을 갖도록이지 서로 다른이 안 붙어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판별식을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식을 세워야 되는 부분이야. 됐냐? 281번 해봅시다. 그래서 판별식만 쓰고 끝나는 건지 뭘 더 해야 되는지도 잘 봐. 일단 중근을 갖는다 그랬으니 이 문장만 본다면 판별식이 0이구나를 하는 게 맞아. 근데 중근이 몇인지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끝까지 방정식을 풀어야 됩니다. 그렇지? 판별식만 쓰고 땡이 아니라. 자, 일단 중근을 갖는다 그랬으니까 판별식 씁시다. b제곱 마이너스 4ac 계산하면 요렇게 되겠네. 따라서 이게 k가 중근이네. 이거 지금 k값 구하는 거라 헷갈리면 안 돼. 따라서 k는 2다. 됐지? 여기서 말하는 근은 요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우리는 k를 2를 구했으니까 끝까지 계산을 해야지. k에 2를 대입하여 x의 근이 뭔지를 끝까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지. x의 근을 구해야 그게 근이지. 아, 중근이네. 1로 중근이네. 즉 알파가 1이네 라고 끝까지 잘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네. 됐냐? 됐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아니라 얘가 지금 이걸 보고 나서 너네들이 2차 방정식이라 써있으니까 너는 절대로 답이 안 되겠구나 하고 얘부터 빼놔야지. 그치?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래. 그럼 일단 판별식 쓸 거 아니야. 짝수 판별식 쓸 수 있겠네. 짝수 판별식 준비해보자. 마이너스 2m이니까 2가 붙어있으니까 짝수지. 그럼 반으로 나눠라. 그럼 마이너스 m을 이제부터 b처럼 쓰는 거고, 따라서 짝수 판별식 써줍시다. b제곱 마이너스지만 어차피 제곱이라 m제곱 마이너스 그냥 a, c 해주시면 되겠네. 됐지? 선생님 그럼 어차피 제곱할 거니까 b 할 때 마이너스 그냥 안 붙여도 되지 않나요? 근해 공식 쓸 때 안 돼. 짝수 근해 공식을 만약에 저걸 쓴다면 a분의 하고 여기가 마이너스 b라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써줘. 판별식 쓸 때야 b 제곱 시작하니까 마이너스 너 플러스 너 똑같지. 근해 공식 쓸 때 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습관을 정확하게 들여놓으십시오. 정확히 부호까지 생각해서 이만 깐 걸로 b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판별식에서 b 제곱하니까 이렇게 될 거고. 됐나? 서로 다른 두 식이니까 0보다 커라. 자, m제곱은 어차피 지워지겠지. 그러니까 이제 2차 부등식을 배우기 전이라 그렇지. 그래서 나중에 뒤에 2차 부등식을 배우면 이제 이런 식으로 부등식을 풀었을 때 이 창이 안 지워지는 경우도 이제 더 많이 있지. 그치? 지금은 아직 2차 부등식 배우기 전이라 이런 부등식이 다 이 창이 날라가게 돼 있어요. 따라서 남은 거 계산하면 뭐야? 마이너스 m인데 마이너스 또 있으니까 1m 마이너스 플러스 6이 0보다 크다. 되냐? 그럼? 되냐?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은 이거다라고 얘만 쓰면 틀리고요. 얘도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지금 보면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보통 이런 거 이렇게 안 주거든. 부등식으로 한 번에 연결해서 줘. 지금은 그러니까 수직선 그리라니까. 부등식을 한 번에 연결을 못하겠으면 제발 수직선 좀 그려. m이 마이너스 6보다 크다 나왔는데 중간에 마이너스 2는 빼세요 라는 뜻이기 때문에 답안지 최종 범위를 쓰면 이렇게 써요. 그냥 그렇지. 요거 안 빼면 틀리겠지. 자, 어쨌든 판별식을 썼기 때문에 실은 중근과 다른 두 허브는 저 판별식 쓰고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고, 최고 참개수에 이런 거 있을 때 제발 조심해라. 알겠니? 자, 그러니까 최고 참개수 미지수인데 2차라고 확실하게 못이 박혀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0 빼줘야 돼. 특히 정수 개수기 때문에 이거 안 빼면 이제 답이 틀릴 거야. 처음부터 써놓고. 그다음 얘는 실근을 갖는다 돼 있으니까 여기서 해줄 거는 판별식, 짝수 판별식 쓸 수 있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야 되지. 서로 다르니까 안 붙어 있잖아. 됐지? 자, 그럼 짝수 판별식도 준비합시다. 자, 짝수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이렇게 되겠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아라.
앞에 거 정리하면 당연히 2차 부등식이 안 나오겠지. 사라지네. 그러면 이제 K가 플러스 1 넘기면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나오네. 그렇지? 그 다음 요 놈은 지금 보니까 허근을 갖는 된다. 자, 얘도 지금 짝수 판별식 쓸 수 있지. 안에 제곱 마이너스 AC 딱 갈겨주면 AC 딱 갈겨주면 얘가 허근을 갖는다. 0보다 작다. 따라서 K는 4보다 작다. 따라서 이걸 수직선으로 연결해보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정수를 따지는 거라 마이너스 1, 0, 1, 2, 3 5개 같지만 아까 말했지만 저기 0을 하나 빼놔야 되기 때문에 최종 정답은 4개가 됩니다. 그렇지? 자, 다음. 아까 앞에서도 했던 뭐고 항등식 그쪽 내용 또 하나 들어와 있지. 즉 항등식 대상 확인을 잘 하라 그랬습니다.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데 누가 무엇이 이것이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요 노란 게 성립한다라고 돼 있는 거지. 이거는 2차 방정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 노란 게 의미하는 바를 식으로 써야겠네.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가 의미하는 것은 판별식. 따라서 요거 판별식, 짝수 판별식 씁시다. 반으로 나누면 요거를 B처럼 사용하면 되지. 따라서 저거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그대로 부호 바꿔가지고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 짝수 판별식은 필수다. 이제는 중학교 때야 선택이었겠지만. 됐어? 자, 따라서 얘를 정리합시다. 자, 그때 보면 K제곱, A제곱 다 사라지네. 그럼 마이너스 2AK만 남겠네. 뭐야 이거? 이게 다네. 그럼 이미 K로 잘 내림차순이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돼 있다 보면 되니까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 하시면 끝이네. 됐나? 그 다음 완전 제곱식이다. 이거 참 똑같은 말들이 많지? 앞에 인수분해에서도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었어. 됐지? K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4가 뭐 앞에서 했던 거 예시로 들어본다면 뭐야? 플러스 뭐 AK로 인수분해가 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완전 제곱식이라고. 그지? 말로 저렇게 줄 수도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방정식 형태로 해서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말해도 같은 말이고 다 같은 말. 그지? 그치? 따라서 지금도 판별식이 0이구나 해주시면 되겠네. 짝수 판별식으로 2K 제곱 플러스 6K 마이너스 4가 0이다 해주시라는 얘기겠지. 최고 차항계수도 미지수가 아니니까 큰 문제 없고요. 됐나? 됐지? 그 다음 삼각형 종류 물어보는 것도 봐봐. 저 삼각형 종류에 약해요 라고 말들 하는데 그거 삼각형 종류에 약한 게 아니라 그냥 이걸 못하는 거잖아. 그치? 삼각형 종류가 약한 게 아니야. 얘가 완전 제곱식이다 그랬을 때 해야 할 일을 모르는 거겠지. 그치? 지금은 당연히 알지. 판별식 씁시다. 짝수 판별식. 반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 곱하기 요거가 0이다. 그러면 요 안에서 이제 또 합차 공식이라 우리 많이 보던 그 아저씨 나오네. 누구? 어떤 아저씨? 어떤 아저씨? 이름이 뭔데? 몰라 설마? 그 아저씨. 다음 2번. 완전 제곱식이다. 뭐 다 같은 말. 즉 방정식으로 봤을 때 중근이다. 같은 말. 따라서 또 써줍시다.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면 이렇게 나오네. 그리고 이제 일단은 곱셈 공식 문제가 되겠네. 얘가 0이다. 자, 어떻게 바꿔주면 좋아? 요거를 전개해보면 바로 갈 수 있겠네. 이거는 전개다. 이건 전개하는 거야. BC 플러스 CA에 근데 마이너스 3AB, BC, CA이기 때문에 둘이 계산이 되죠. 그럼 몇이야? 마이너스 1 되겠는 건 맞냐? 즉 얘네들이 계산해버리면 여기가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이거 우리 많이 보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됐지? 얘가 0이다가 되는 거네. 됐지? 그럼 이거는 이제 뭐요? 요거네. 따라서 정삼각형이겠구나.
b 마이너스 c 제곱 더하기 c 마이너스 a 제곱 이렇게 되는 거겠네. 자, 그럼 양변에 2 곱해서 2분의 1은 공짜로 날려도 되고, 이러면 실수의 성질이지.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란 소리는 동시에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란 소리이기 때문에 A랑 B랑 같고 그리고 B랑 C랑 같고 그리고 다 그리고기 때문에 정삼각형. 맞냐? 참 이것도 다양하게 꺾어 변형할 수 있는데 다 잘 대처되나? 이거는 그 보여주기도 했고, 이렇게 써 있으면 얘는 그럼 정답이 뭐지? 외우는 게 아닌 정확한 원리로 뭔지 다 알고 있는 거 맞아? 이것은 정삼각형이 맞지? 근데 이것은 이등변 삼각형이지. 왜? 왜? 뭐? 중간에 접속사가 여긴 또는이기 때문에 그렇지. 됐냐? 됐지? 저 아래 건 또는이잖아. 맞지? 그럼 이건 어때? 이러면 잘 대처할 수 있나 볼까? 그리고 시험 때 뭔가 이런 식으로 또 새로운 것들이 막 등장하게 될 수 있을 텐데, 그럼 저건 뭘까? 제곱의 합이 0일 때 우리가 전부 다 0이라고 하는 이유는 제곱을 시키면 음수가 못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맞아? 그러나 세제곱은 마이너스 나올 수 있지. 따라서 이건 쟤네를 그냥 갖다 0, 0, 0 하면 안 되고, 뭘 풀어요? 딱 봐도 곱셈 공식 쓰라는 거 아니냐? 맞지? 딱 봐도 곱셈 공식 쓰라는 거지. 저렇게 세제곱 붙어있는 곱셈 공식은 딱 하나밖에 없잖아. 얘를 떠올려야지. 얘를 써야 되나 보면서 머릿속에서 얘를 딱 보자마자, 그러니까 일단 막 성급하게 말도 안 되는 식으로 그냥 엄마 뭐 대충 그거 아닌가? 능력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근거 없이 풀지 마. 즉 얘를 아까처럼 그냥 근거 없이 푼다는 얘기는 얘네를 외운다는 소리야. 외우는 게 아니라 쟤네들이 왜 아까 전에 첫 번째 거는 정삼각형이었고 두 번째 거는 무슨 원리로 이등변 삼각형이었는지를 이해를 해야 여기에서 느닷없이 0, 0, 0 이 짓을 안 하지. 일단 잘못된 길로 안 가야 돼. 됐지? 그러면 세제곱 나왔으면, 아니 세제곱 나왔으면 곱셈 공식이 이거 하나밖에 더 있냐고. 딸랑 하나밖에 없는 곱셈 공식도 버벅대가지고 머릿속에서 상상을 못하면 그거 뭐 어쩌라는 거야. 그래놓고 시험을 잘 보길 바라나? 이게 일단 머릿속에 그냥 로딩이 돼야 되고, 얘를 쓰는 것 같은데 어떻게 써야 될까 하다가 치환해보면 될 거, 치환한다 생각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x, 얘를 y, 얘를 z라고 생각해 본다면 여기가 몇이 돼? 0이지. 저 세 개 더 해봐. 0이지. 뭐야? 그럼 결국 얘가 0이면 이 좌 여기 이거 다 필요 없지. 그냥 0이네. 됐냐? 근데 문제에선 얘도 0이라 그랬거든. 문제에선 얘도 0이라 그랬거든. 맞냐? 맞아? 그럼 결국 x, y, z이 0인 거네. 맞냐? 그럼 결국 x, y, z라는 건 얘도 그냥 이게 0인 거네. 그럼 이거는 이제 아까 보여준 대로 다 또는이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지. 됐어? 자, 어쨌든 요거 한번 봅시다. 요거는 이제 시험에 나올 확률은 낮지만 그래도 제로는 아니기 때문에 참고적으로는 알고는 넘어가는 방향으로 할 겁니다. 됐지? 알고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아까 가우스랑은 다르게 그냥 나올 확률이 0%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알고 간단하게만 확인하고 넘어가면 돼. 주의사항이니까. 됐어? 그러니까 요런 거야, 요런 거. 그냥 딱 이렇게 길게 하지도 않을 거야. 딱 주의사항만 딱 이런 경우엔 실은 조심해야 되는구나 정도만 딱 알고. 이거 뭐야 이거. 0. 됐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판별식을 쓰실 때요. 판별식을 우리가 요런 식으로 쓰지. 또는 이제 뭐 당연히 이렇게 쓸 때도 있고 저기 2차 부등식 쪽 가면 이렇게 쓸 때도 있고. 그런데 이게 지금 보면 지금까지 봤던 2차 방정식이랑은 다르게 뭐가 달라? 개수에 허수가 있어. 맞지? 딱 이럴 때만 조심해 주시면 돼. 왜냐? 개수에 허수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저거 판별식을 썼을 때 판별식에 i가 포함되어 있다는 소리고. 맞아? 근데 허수 3개에선 대소관계가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허수 들어가 있으면 이쪽 애들은 못 써요. 얘는 쓸 수 있어. 왜냐면 허수여도 등호는 되잖아. 허수인 경우에는 판별식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정도만 좀 기억해 주십시오. 즉 이걸 갖다 만약에 내가 판별식을 써볼게. 자 이러면 이거 제곱 마이너스 4, 2, 8, 4, 8, 16 이렇게 되네.
됐냐? 됐지? 그래서 얘 계산해보면, i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해가지고, 그럼 얘 7이네. 0보다 크네.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하면 당연히 잘못된 결과입니다. 안 돼. 됐지? 그럼 어떻게 하나요? 아니, 어려울 것도 없어. 그냥 직접 근의 공식을 써서 두 눈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의 공식 써봅시다.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여기가 지금 방금 계산대로 7 나온 거지. 맞아? 그리고 봐,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니라 두 허근이야. I 붙어 있잖아. 그치? 그냥 이렇게 직접 써서 확인해야 되는 거야. 판별식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나? 근데 0이 나오는 경우만 딱 괜찮아. 왜냐면 허수여도 0, 는, 등호는 쓸 수 있잖아. 허근 쪽에서도, 복소수 쪽에서도 등호는 쓸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거, 얘를 판별식을 써봤더니 짝수 판별식을 써보니까 이렇게 되네. 그럼 얘 보면, 이거 0이지. 즉 얘네 집 판별식이 0이지. 아, 그럼 중근은 쓸 수 있어. 중근은 된다는 소리야. 근의 공식을 직접 써보면 되지. a분의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하고 지금 여기가 0 나온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여전히 뿔마랑 같이 사라질 거고, 그는 i분의 1, 즉 마이너스 i 딱 하나 나오는 거 확인됐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중근을 갖는 거네. 마이너스 i를 중근으로 갖는 거네. 됐지? 그치? 됐냐? 됐죠? 요 정도 주의사항 하나. 그 다음 밑에 두 문제 가볍게. 즉 이런 문제들은 2차 방정식처럼 풀면 안 되게 될 겁니다. 이 시간인데. 자,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 나와 있는데 실근을 가질 때라 해서 나 이거 알아. 그러면서 판별식이 0보다 크고 이러지 마시라고. 왜? 개수에 허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판별식이 크다 쪽을 쓸 수가 없어. 맞아? 따라서 이거는 그럼 2차 방정식 문제가 아닌 복소수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요게 뭔 소리야? 실근. 누가 실수다? X가 실수라고 준 거라고 복소수의 조건처럼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실근이니까 실수겠지. 따라서 저 좌변에 K, 뭐야? K도 실수네. X도 실수고, 얘도 실수고, 허수 들어가 있고, 맞아? 이건 복소수 상등 써주시면 되지. 복소수 문제로 풀어야지. 플러스 K,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나눠줘야지. 그치? 3X 플러스 3I가 0이다. 이때 실수, 얘도 실수기 때문에 복소수 상등을 쓸 수가 있지. 이렇게 흘러가야지. 됐냐? 됐지? 요 밑에 문제는 상등 쓰면 안 됩니다. 얘는, 그럼 얘도 그렇게 하나요? 아니, 조건을 봐. 서로 같은, 중근이래, 중근. 근데 그냥 두근이라 돼 있지, 두 실근이라고 안 돼 있어. 맞아? 즉, 실수인지 허수인지를 몰라. 그런 경우엔 상등 쓰면 안 되잖아. 맞지? 그치? 뭐 벌써 까먹었어? 내가 이렇게 딱 써놓은 다음에, 야, 이거 x, y 몇이야? 그랬을 때, x는 2고, y는 3이요. 그럼 내가 죽인다 그랬지? 안 되잖아.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 x와 y엔 i가 없다 라는 조건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것처럼 지금은 아까 여기는 분명 x값이 실수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여기는 그냥 두근이라고만 써 있어.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안 알려줬어. 따라서 여기에서는 2번 문제는 상등을 쓸 수 없어. 그러나 중근이면 허수가 포함되어 있어도 판별식 가능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오히려 판별식을 썼어야지.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다 이걸 썼어야지. 됐냐? 그리고 나서 이 식을 잘 보면 다시 한번 봐. A랑 B가 들어가 있네. A랑 B가 실수냐? A, B가 실수냐? 써있네. 그럼 여기는 복소수 상등을 쓸 수가 있겠네. 다 실수니까. 됐냐? 잘 정리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지. 약간 복소수 쪽 문제로 바뀐다고 보시면 돼요. 됐지? 참고 사항으로 알고는 계시고요. 뒤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근과 계수와의 관계는 딱 하나. 유도는 할 줄 알아라 그랬어. 유도하는 방법이 원래 두 가지인데 두 가지 중에 뒤에 어떤 문제를 풀 때 좀 중요하기 때문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근의 공식으로 직접 유도하는 방식은 알고 있어라 그랬고 그렇게 어렵지도 않잖아. 말 그대로 기본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세팅되어 있을 때
자네들이 잘 외우고 있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 찾아내는 첫 번째 방법이 진짜로 더하는 거잖아. 그지? 근의 공식이 저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한 근은 이렇게 플러스가 붙은 상태로 이렇게 생겼다라는 얘기고, 한 근은 마이너스 붙은 상태로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라, 이 둘이 이제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베타다, 우리가 그런 세팅으로 문제를 푸는 거 아니야? 맞냐? 뭐 얘가 알파, 얘가 베타라고 쳐. 맞지? 그래서 진짜 더하면 나오는 거잖아. 더해. 그럼 분자 쪽에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는 그냥 서로 지워질 거고, 마이너스 b 더하기 마이너스 b라 이렇게 될 거라 자네들이 아는 공식 나오잖아. 유도하는 방법이 이거지, 그치? 이따 어떤 문제 유형에서 이 방법을 써야 되기 때문에 알고 있으라 그랬지. 그럼 두 근의 곱은 진짜 곱해. 그럼 밑에는 이제 4a제곱이 될 거고, 위에는 합차 공식으로 제곱 빼기 제곱, 이 뒤쪽 제곱은 루트, 뚜껑만 날리면 되지. 얘 정리해보면 a분의 c야. 됐지? 됐지? 이게 이제 어떤 문제 풀 때 좀 필요하죠. 어쨌든 그 정도 알아두시고 또 문제로 바로 넘어갑시다. 다 아까 내가 한번 칠판 꽉 채우면서 얘기해 줬던 거야. 아, 이거 하나. 그리고 이제 요거는 좀 특별 유형, 내신용 유형으로 특별하게 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방학 때도 얘기해 줬는데 방학 때는 내가 딱 증명을 굳이 해주진 않았어. 지금은 이제 한번 또 보여줄 때가 됐네. 요 내용이야. 그러니까 이쪽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기본 세팅으로 알파, 베타라고 해봅시다. 그럼 계수가 만약에 이렇게 반대로 역계수가 역순인 2차 방정식이라 그러거든. 이렇게 되게 되면 요 놈의 두 근은 저 근이 역수가 된다라는 내용이야. 요 내용은 1학기 동안 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뒤에서 3차 방정식에서도 똑같은 규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말고사 때도 써먹을 수 있는 내용이라 반드시 잘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지금은 요거를 한번 유도하는 과정을 보여주겠다. 왜냐? 만약에 이거를 따로 특별하게 암기하고, 이건 암기가 맞지? 하여간 따로 특별하게 외우고 있지 않을 거면 매번 문제 풀 때마다 지금 이 행위를 하면 되거든. 유도하는 과정 한번 해봅시다. 자, 요 일단 기본 세팅으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으로 관계식을 하나 딱 일단 내 손에 딱 들고 있고요. 됐냐? 그 다음 이제 여기서 뭘 할 거냐?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찾아볼 거야. 됐지? 한번 찾아보는 거야. 어떻게 생겼나? 이게 이제 과정이야. 그럼 이걸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에서의 두 근의 합은 저거 둘을 더해야 되겠지? 맞지? 자, 그럼 이거 계산을 갑시다. 이런 뭐 분수 덧셈이니까 할 일이 뭐 통분밖에 더 있나? 통분을 해주게 되고, 통분을 하게 되면 요거를 쓸 수가 있지. A분의 C에 요거죠. 번분수는 내가 이거 분수의 분수를 몇 번씩 알려줬지. 이거가 분모고 요게 분자라 그랬어. 따라서 마이너스 하나는 밖에다 빼주고, 그럼 AC분의 AB이기 때문에 여기 지워져서 C분의 B 이렇게 나오네. 됐나? 그럼 정리해보면 저 노란색으로 우리가 찾고 있는 요 2차 방정식은 최고차함계수가 1로 생각했을 때 마이너스 B분의 C가 두 근의 합이기 때문에 1차항은 이렇게 잡히겠네. 됐지? 됐지? 그 다음 두 근의 곱도 써봅시다. 여기다 쓰자. 두 근의 곱은 이제 저기 알파분의 1 곱하기 베타분의 1이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얘는 얘를 그냥 뒤집으면 되지. 그럼 두 근의 곱이 C분의 A이면서 최고차함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요렇게 생기겠네. 됐지? 됐지? 그리고 당연히 최고차함계수는 실은 모르는 상태니까 마지막에 밖에다가 이렇게 최고차함계수 처리까지 해주시면 두 근을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찾았다. 됐나? 됐지? 그래서 이 형태를 좀 조작해보자. 어쨌든 는 0인 형태라 요 대문자 A는 양변을 나눠줘서 날려버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요 상태에서 양변에 C도 한번 곱해서 요 분수까지 다 처리해보면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 확인했지. 따라서 끝.
이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로 잡고 이렇게 된 2차 방정식 찾아봤더니 이렇게 생겼네. 결론. 됐나? 그래서 이 방법은 그대로 3차 방정식에도 쓰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겁니다. 내신용. 안 나오면 어쩔 수 없고. 됐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고등학교는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너네들이 1부터 10을 공부했다 치면 시험에는 결국은 다 나올 수가 없잖아. 시험은 결국 20문제 안팎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10만큼의 공부를 했으면 시험에는 2나 3 정도밖에 안 나와 어차피. 즉 학교마다 달라 하여간 20문제 위아래 범위는 이만큼. 그러니까 너네들이 10의 공부를 하면 어차피 시험에는 2, 3개밖에 안 나와. 그럴 수밖에 없어. 다시 말해 7, 8개는 안 나온다는 소리야. 근데 그게 당연한 거야? 그렇다고 안 할 거야? 다 해놔야지. 공부한 게 안 나왔어요. 그거 당연한 거야. 네가 공부한 게 안 나오는 게 더 많을 거야. 그 중에 일부가 나오니까. 시험 범위가 이렇게 넓은데 어떻게 다 내? 그러면 한 40문제 내면 다 낼 수 있겠다. 한 3, 40문제? 30문제 내면 다 낼 수 있겠다. 그럴 순 없잖아. 그지?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갑시다. 자,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랑 곱셈 공식 쭉 쓰는 문제 드리니까 빠르게 넘어갑시다.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 매너 있게 바로 딱 써주시고. 최고 참계수가 1이라서 지금 계수만 보고 있는 거지. 최고 참계수 있으면 공식대로 쓰셔야 됩니다. 1번은 통분하면 끝. 나 이제 곱셈 공식 쓰는 계산은 안 할 거야. 1번은 통분하면 끝. 됐지? 2번도 통분하면 끝. 됐지? 이거 일부러 그냥 알파벳 순서대로 먼저 쓰는 거야. 당연히 통분하면 베타 세제곱, 알파 세제곱이지만, 그지? 3번은, 그냥 대놓고 곱셈 공식이잖아. 이거 쓰는 거네.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 쓰면 바로 끝. 얘는 뭐 하는 거야? 아까 칠판에 꽉 채워진 2차 방정식 기술 중에 어느 거 쓰는 거야? 집어넣어서 차수나 추는 거 쓰는 거지.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2가 0. 딱히 바로 모양 이쁘게 맞출 각이 머리로 잘 안 돌아가면 차라리 단순하게 2차식이라도 죽여야지 하고 차수라도 낮추면 풀 수는 있다 그랬어. 됐지? 따라서 차수를 낮춰주면 4알파 플러스 2를 알파 제곱 자리에 집어넣으면 알파 더하기 3이라고 바뀌네. 요 뒤에 것도 어차피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마찬가지겠지.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고 나서 전개를 해서 풀어주셔야지. 저 2차식을 다 한 땀 한 땀 전개하고 앉아있지 마시고. 됐나? 됐지? 289번에 1번. 이것을 보자마자 자네들은 눈에 불을 켜고 무엇을 조사해야 돼? 부호부터 조사해야 되지. 일단 두근의 합이 7이고 두근의 곱이 1이야. 루트 안에 음수 있으면 저거 허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부호부터 조사하라 그랬어. 그래서 지금 보니까 부호가 다행이네. 더해도 양수, 곱해도 양수니까 지금은 별 문제 없이 다 플러스네. 맞냐? 그럼 따라서 저렇게 루트 더하기 루트를 구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한 속 편한 방법이 제곱해서 구한 다음에 이제 제곱근으로 루트 씌우는 거지. 그치? 따라서 제곱해주면 알파 더하기 2 루트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가 될 것이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7이고 알파 베타는 1이기 때문에 9가 될 것이며 제곱한 게 9기 때문에 요 안에 하얀 것은 뿔마 3이 될 것이고 루트 더하기 루트면 양수값이어야 하지. 따라서 3이 정답. 되냐? 자, 이런 문제 자네들에게 연매기는 방법은 간단하지. 여기에 일자 하나만 딱 그어주면 이제 문제가 바뀌겠네. 어떻게 바뀔까?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7. 두근의 곱이 1이야. 여전히 루트 안에 모르는 문자가 있기 때문에 부호 파악해야 되는데 저러면 부호 둘 다 음수다. 이러면 부호가 둘 다 음수지. 그러면 이거 제곱할 때 좀 조심해야 되지. 그치? 이거를 또 부호조사도 하나도 안 하고 이걸 그냥 갖다가 교과서에서 내가 풀었던 문제는 그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마치 외운 것처럼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풀면 틀려. 당연히 틀리지. 어디가 틀렸어? 뭐 벌써 까먹었냐? 이거 제대로 전개하는 식 뭐야? 여기가 어디가 틀렸어? 그러니까 여기가 틀렸잖아. 됐지? 자, 그 다음. 얘도 그러네. 절대값 붙어있기 때문에 부호 신경 잘 써줘야 되지.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4고 두근의 곱이 2입니다. 현재 알파 베타의 부호가 음수인 거는 확인. 따라서 이거 지금 보자. 둘 다 음수기 때문에 절대값 이렇게 마이너스 달고 뺏겨야 되겠네. 됐지? 그 다음은 당연히 마이너스 잘 묶어서
통분하고 계산하면 끝.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마이너스 2랑 3일 때 이거의 두근의 합을 뭐야? 바로 가자. 자, 그러니까 이제 야 대신에 이것도 과정을 잘 알아라. 응? 이 과정도 또 이상하게 알아서 또 아까 전에도 잠깐 중간중간에 나왔는데 야 어떤 2차 방정식이 x-2, x 플러스 3은 0이라고 돼 있다 치자. 그럼 이거는 갖다가 두 근을 x가 마이너스 3이거나 x는 2다라고 할 수 있지. 맞지? 그치? 그런데 당연히 거꾸로 갈 때는 어떻게 해줘야 돼? 이걸로 근 찾을 때는 뭐 찾는 거야 찾는 건데 이거겠네 하겠지만 여길 붙여줘야 돼. 왜 그런지 알지? 그치? 왜? 얘 2차 방정식의 근도 저 두 개인데 이거 2차 방정식의 근도 이거고 그치? 아니 이것도 2차 방정식 그 쟤네잖아. 그러니까 거꾸로 갈 때는 항상 최고차항 계수를 잡아줘야 돼. 뭔지 모르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거 하나 갖고 이렇게 가면 이거 하나지. 근데 얘 가지고 거꾸로 가면 누군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최고차항에 미지수 박아줘야 돼. 이것도 지금 이런 쉬운 문제집 풀 때는 매번 다 최고차항 계수 1, 1, 1, 1 해주니까 그냥 시험 때도 2라고 했는데 그냥 1 갖다 풀고 틀리지 마시고. 됐냐? 그러니까 이거랑도 똑같지. 그래서 근계수 관계도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 그럼 이건 두근의 그냥 한글로 쓸게. 두근의 합이 3이고 두근의 곱이 1이겠구나. 맞아? 그지? 그러니까 이건 또 반대로 다시 이걸로 거꾸로 2차식을 찾을 거면 아까 전에 중간에 했던 게 이거잖아. 그러면 얘의 두근의 합과 곱도 이거지만 알다시피 이렇게 해도 얘도 똑같고요. 맞아? 이렇게 해도 똑같잖아. 당연히. 맞냐? 그러니까 얘를 거꾸로 찾을 때도 이거 조심해줘야지. 실은 내가 한 번에 계산해서 썼지만 얘는 지금 다시 한번 써보면 결국 요거거든. 그러니까 앞에 최고차항 계수가 최종적으로 몇이 곱해져 있을지는 여전히 모르는 상태는 똑같은 거야. 얘네 전부 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거꾸로 찾을 때는 계속 그래서 아까 전에 중간에 내가 약간 대문자 A였나? 그거 붙였잖아. 이렇게 붙여줘야 되는 거지. 그치? 맞지? 당연히 해야 될 수순이다. 맨날 이런 문제집 풀 때 최고차항계수 1, 1, 1 박혀있으니까 그냥 언제나 1인 줄 알고 이상하게 갖다 풀다가 또 틀리지 마시고. 따라서 지금도 두근이 마이너스 2랑 3이래. 물론 당연히 저렇게 두근이 나와 있으면 이 버전으로 찾아도 되지. 둘 다 할 줄 아셔야 돼요. 이렇게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빠르게 두근의 합 더하니까 1이네. 그러면 마이너스 x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6이네. 이렇게도 찾을 줄 알아야 돼. 둘 다 돼야 돼. 어떨 땐 이게 편하고 어쩔 땐 이게 편하고. 됐나? 그리고 최고차항계수는 원래 이렇게 미지수로 반드시 잡아줘야 되고. 그리고 지금은 A 쓰면 안 되지. K로 할까? 그래. 최고차항계수 미지수 잡아줘야 되고.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최고차항계수가 1임이 확인이 한 다음에 이제 안심하고 날리는 거야. 순서가 이렇게야. 됐지? 됐지? 어쨌든 따라서 이 문제는 뭐 그냥 이걸로 합시다. 두근이 마이너스 2와 3인 2차 방정식 빠르게 찾아주시면 A가 몇이고 B가 몇인지가 바로 나오네.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마이너스 6이면 여기서 방정식도 마저 완성이 되기 때문에 다시 이놈의 두근의 합 구해주시면 정답은 6이 되겠네.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됐냐? 자, 밑에 2번도 다음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그리고 베타. 일단 저거부터. 그럼 여기에서 그러니까 누가 누구의 근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 이 관계도 좀 잘 보시고요. 됐냐? 자, 그럼 두근의 합은 A, 두근의 곱은 B겠네. 자, 그 다음 다시 요놈의 두근은 여기다 쓰자. 이렇게 생겼대. 그럼 당연히 요 2차 방정식 기준으로 두근의 합은 얘네들이 더해야 되지.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 맞냐? 그것이 여기에서 공식으로 3 됐냐? 이쪽에서의 두근의 곱은 둘이 곱해야지. 이것이 3이다
이렇게 식을 차근차근 잘 써야지. 됐냐? 그리고 아마 집어넣는 거겠지. 여기다 A 들어가면 A 값 나오겠네. 이거 다 전개해보면 얘네들 다 들어갈 수 있지. 맞아? 이렇게 차근차근씩 정리를 잘 해서 문제 풀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을 보고 해야 할 일은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잘 기록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밑에 요 힌트를 어떻게 쓸 건데, 그냥 하지 말 걸 그랬나? 다 잘 전개해 보면 되지.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이 1이다. 따라서 1 들어가면 0이겠네요. 는 0. 여기도 잘 전개하면 4 알파 베타 플러스 2에 괄호 미리 묶어주자.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다. 따라서 넘기면 플러스 2는 0이다 되겠네. 그대로 대입해서 연립 방정식 푸는 거 아니냐? 됐지? 뭐 이런 발전인데 이 정도야. 잘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거 비례식 기술 안 까먹고 있나? 두근의 B가 2대 3이다. 두근의 B가 2대 3이다. 알파 대 베타가 2대 3이다. 이거 알파를 2K, K는 쓰면 안 되네. 2M. 베타를 3M이라고 세팅하는 방법 알고 있지? 비례식. 맞아? 비례식 기술 2대 3 돼 있으면 실은 알파 베타 자체도 안 써도 돼. 그냥 딱 보고 두근이 2랑 3이야? 그럼 한 근은 2의 배수 형태, 다른 한 근은 3의 배수 형태겠네. 바로 세팅해도 되고. 됐지? 그럼 이걸로 두 근의 합을 하면 5M. 공식으로는 10이네. M값 나왔어. 그럼 따라서 두 근까지 확정이네. 4랑 6이네. 그럼 마지막으로 두 근의 곱 4 곱하기 6은 K-2네요. 따라서 K값은 26. 그 다음 밑에 두 근의 차라는 얘기는 절대값으로 표현을 잘 해주십시오. 이것을 4라고 준 거야. 됐냐? 됐지? 됐지? 선생님, 알파를 제가 임의로 더 큰 수로 잡아서 이렇게 잡고 풀면 안 되나요? 안 되진 않아. 그냥 절대값 쓰는 게 속편해서 절대값 쓰는 거지. 왜? 어차피 많이 풀어봤으니까 아닌가? 많이 안 풀어봐서 아직 감이 안 오나? 어차피 저렇게 두근의 차가 주어지면 이거 결국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이랑 두근의 차 가지고 무슨 공식 쓸 거야? 이 공식 쓸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절대값 취하는 게 속편해. 어차피 제곱해서 쓸 건데 뭐. 맞지?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가 아니라 얘를 굳이 이렇게 잡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지금 경험이 부족한 거야. 뭐하러 저렇게 잡고 있어? 맞지? 어차피 제곱해서 쓸 건데. 맞잖아. 그치? 따라서 이러면 요거는 마이너스 K, 야 K-2라 써도 되죠? 제곱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여기는 그럼 16, 마이너스 12 이렇게 계산하시면 끝이네. 됐냐? 요거는 그럼 4가 되기 때문에 K-2는 뿔마 2가 될 거고 K 값이 지금 4 또는 0이 나오네. 뭐 특별한 사항 있나? 상수 K 값을 구하시오. K가 뭐 0이면 안 된다던가 그런 말 어디에도 없어? 그럼 둘 다 답이겠네. 됐나? 됐지? 그 다음 298번에 저 짝수 홀수 얘기는 좀 해볼까? 이게 실은 나중에 순열 조합할 때까지 생각해 보면 그래도 원래 기존에 짝수 홀수 세팅을 어떻게 했는지는 알고 계셔야 될 거야. 한번 해볼까? 원래 짝수를 세팅하는 기본적인 세팅 방법은 2의 배수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주지. 맞아? 그런데 짝수 홀수는 자연수에서 정의되는 거기 때문에 이 K에 대한 설정을 정확하게 해줘야 돼. 지금 이 세팅인 대로라면 자연수부터 들어가는 거야. 맞아? 그치? 순열조합 때 그래서 이런 세팅 많이 해봤지. 그 다음, 그럼 홀수는 어떻게 세팅하면 돼? 짝수 바로 한 칸 옆에 놈이거든. 맞지? 그런데 방법이 그래서 그것 또한 방법이 두 가지야.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이렇게 잡아도 돼. 그러나 차이점은 분명히 있어. 뒤에 K에 대한 값에 차이점이 있어. 물론 지금 이 문제는 이렇게까지 안 가도 되지만 나중에 순열조합에서는 요 차이. 아니지, 순열조합도 아니야. 나중에 저기 확률과 통계 가면 요거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미 지금 처음 배울 때부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나중엔 이게 중요한 순간이 있어. 뭐가 다를까? 자연수 단위의 홀수기 때문에 여기 K에는 1부터 들어가야 되고 근데 아래쪽 K에는 어떻게 들어가야 돼? 0부터 들어갈 수가 있어. 그래야 최종 계산 결과가 첫 홀수가 1로 나오잖아. 맞지? 됐어?
이 0이 들어가는 세팅, 얘는 0이 안 들어가는 세팅이야. 나중에는 이게 꽤 중요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홀짝 세팅의 기본은 알고 계십시오. 됐냐? 물론 이 문제는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니들이 한번 봐봐. 자, 연속된 짝수래. 두 근이. 따라서 이걸 저 짝수 표현을 써서 한 근은 2K. 그럼 다른 한 근은 2K 플러스 2겠구나. 이렇게 세팅해도 되지. 맞아? 그치? 저렇게 세팅하고 풀어도 풀려. 그런데 실은 여기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 어쨌든 연속된 짝수든 밑에 있는 연속된 홀수든 간격이 2일 거란 말이야. 맞아? 따라서 그냥 단순하게 한 근을 K라고 하면 K 쓰면 안 되잖아. 지금 이 문제는 K는 쓰면 안 되니까 그냥 알파로 하자. 그러니까 한 근을 아까 전에 짝수 세팅으로 2알파, 2알파 플러스 2 해서 문제 풀어도 당연히 풀리는데 그냥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이렇게 해줘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돼. 차이만 2면 되니까. 됐냐? 이렇게 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세팅은 자기 나름대로 다양하게 할 수가 있어. 그런데 내가 전에 말했을 거야.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면 실은 넷 중에 어느 게 제일 편해? 1번, 2번, 3번, 4번 중에 어떤 세팅이 제일 계산이 편할까? 얘가 제일 편해. 물론 얘랑 얘를 해도 돼. 그렇게 시간 차이가 크진 않은데 얘가 훨씬 더 편할 거야. 왜냐? 우리가 할 짓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 즉 얘네를 더하고 곱할 거야. 근데 이렇게 생기면 더했을 때나 곱했을 때나 좀 더 편하잖아. 큰 차이는 없어. 그럼 이거 해도 돼. 안 되지 않아. 근데 이게 조금 더 편하다 정도. 대칭성 있게 잡을 수도 있다. 이게 중요한 거지 뭐. 됐냐? 따라서 지금은 요 세팅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한 근을 이렇게, 한 근은 이렇게. 즉 홀수냐 짝수냐 그거는 그냥 저렇게 놓고 마지막에 만약에 알파 값이 뭐 하나 나오거나 두 개 나오면 마지막에 확인만 해보면 돼. 굳이 그러니까 이런 세팅을 해서 이렇게 세팅해도 답이 나오는데 이렇게 세팅하게 되면 숫자가 좀 커지잖아. 맞아? 그래서 좀 불편할 수 있고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지금에는. 그러나 저건 알고 있어야 돼요. 어쨌든 따라서 이 세팅으로 갑시다. 자, 그럼 두 근의 합 둘이 더해. 그럼 2알파잖아. 곱셈 공식 근각의 서의 관계 공식으로 K 플러스 3이겠네. 자, 두 근의 곱도 계산이 금방 나오지.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여기가 이제 3K 마이너스 1. 둘이 연립해 주시면 되겠네. 자, K 값을 구하는 거야. 여기선 이제 정말로 선택. K를 구하는 거니까 그것까지 미리 내다보고 이왕이면 그럼 K를 죽여야지. 그래서 K를 살려야지 참.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알파 대신에 이렇게 집어넣어서 분수지만 잘 가져가서 계산해도 되고 그래도 되고 그 다음 그래도 분수는 짜증나는 걸 그러면서 그냥 지금 여기 눈에 보이는 대로 K는으로 정리해서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알파 구해도 되고 됐냐?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큰 차이는 없어. 그냥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이거 마이너스 1은 진작에 지워졌을 것이고 K제곱은 6알파 마이너스 9네. 완전 제곱식인데 알파 제곱 마이너스 6알파 플러스 9가 0이기 때문에 알파가 3이 나오는 거 확인. 그리고 확인만 해봐. 알파가 3이네. 그럼 처음에 근 세팅으로 돌아가 보면 한 근은 2고 한 근은 4라. 정상적으로 짝수 나온 거 문제 없지? 이렇게 확인만 딱 해주고 넘어가시면 되지. 그리고 알파가 3이면 그에 따른 K 값은 집어넣어 주시면 3 나오겠네. 됐냐? 따라서 이것도 연속된 홀수면 이렇게 잡아도 돼. 얘는 자체적으로 또 이렇게 대칭성을 띠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풀어도 뭐 나쁘진 않아. 그런데 그냥 아까처럼 결국 연속된 홀수면 또 K 썼네. 이 문제는 K를 먼저 써가지고 K는 쓰면 안 되지. 약간 이런 문자 충돌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평소에 조심하십시오. 하여간 지금은 그냥 이렇게 자꾸 풀어도 상관은 없다. 확인 정도만 하면 되니까 마지막에 홀수인가 짝수인가 이렇게 됐냐? 두근의 절대값의 비를 알려줬다. 즉 다시 말해 두근을 일단 평범한 세팅을 딱 했다고 친다면 이것은 지금 이 비율을 알려준 거지. 됐냐? 그치? 따라서 이게 원래대로라면 할 일이 좀 많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한 근을 만약에 알파를 그러니까 비율이 4대 1이잖아. 근데
총 4개 잡아야, 4가, 단순하게 잡으면 4가지. 4대 1이니까 4m 대 m 이럴 수도 있고. 근데 절대값 b이기 때문에 부호도 막 다 생각해야 되거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됐냐? 그치? 그런데, 다행인 게, 그러니까 일단 이런 식으로 힌트부터 다 써보기는 해봐. 아, 어떡해요? 그러지 말고, 일단 주어진 힌트를 다 써놓고 최대한 활용은 다 해봐야지. 가만히 쳐다보니까 정보가 있네. 무슨 정보가 있어? 여기에 정보가 있네. 뭐가 있어? 두근이 부호가 다르네. 야, 그러면 이거 한 번에 세팅할 수 있겠네. 즉, 알파를 부호만 다르게 잡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세팅해서 풀어주면 되겠네. 부호가 달라지게. 됐냐? 됐지? 이러면 또 애들이 물어봐. 선생님, 그럼 이렇게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상관없지. 이렇게 잡던 이렇게 잡던 m값이 그에 맞춰서 알아서 잘 부호가 바뀌어서 나올 테니까. 됐냐? 따라서 이렇게 세팅해서 한번 풀어보게 되면 집어넣어. 4m이랑 마이너스 m이니까 그대로 저기다 넣읍시다. 자, 둘이 더하면 3m은 마이너스 k 플러스 3이라고 하나 나오지요. 그 다음 아래쪽에선 둘이 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4m 제곱이 마이너스 16. 여기에서 m 제곱이 4가 나오고 여기서 m 값이 둘로 갈리고 그럼 여기에서 k 값도 같이 갈리고 m이 2면 k 몇이야? 마이너스 3이네. 여기에서 k 몇이야? 9네. 됐냐? 그 상태로 알파, 베타까지 한번 짝짝꿍 다 찾아보면 m이 2인 경우라서 알파가 8이고 베타가 마이너스 2인 경우네. 이렇게 한 세트. 그 다음 이 경우도 한번 확인해보면 m이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8, 그럼 베타가 2 이렇게 두 세트 나오고 모든 지금은 k 값의 합을 구하라기 때문에 이거 두 개 더한 게 정답. 됐냐? 한번 볼게. 아까처럼 해도 상관이 없다. 만약에 선생님 이게 만약에 반대로 이럴 수도 있지 않나요? 마음대로 해. 달라지는 게 뭐가 있을까? 잘 봐봐. 왜 똑같은지 결국은. 그냥 m의 부호에 따라 결과만 달라질 거야. 자, 이렇게 되게 되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3m. 그 다음 저기 밑에 두근의 곱. 마이너스 4m 제곱은 마이너스 16. 이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m값이 m제곱이 4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도 m값이 둘로 갈릴 거고 2 아니면 마이너스 2. m이 마이너스 2면 k는 여기에서 k가 9가 나오네. 됐냐? 그러니까 그냥 네가 m을 마이너스를 엿다 붙이던 k가 9인 경우가 2인 경우가 k가 9인 경우가 마이너스 2인 경우로 그런 것만 바뀐 거야. 나머지 뒤에 똑같을 거 아니야. 맞아? m이 마이너스 2인 경우면 집어넣어보면 여기가 이제 k가 마이너스 3이 나올 거야. 즉 여기만 바뀐 거 아니야. 네가 m을 저짝에 붙었으니까 결과도 여기에 부호만 바뀐 상태로 나온 거라 딱히 달라질 게 없어요. 똑같이 나오지. 됐어? 됐냐?